쿠팡 물류센터에서 최근 한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망 사건이 배송 속도를 위해 노동자들을 연료처럼 소모하는 시스템과 맞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쿠팡 물류센터 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대부분 센터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고 폭염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않은 채 일해야 합니다. 한 일용직 노동자는 땀을 계속 흘려 화장실을 안 가도 될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휴게 시간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야간 근무자들이 허락받은 휴식 시간은 10분 남짓, 이들은 일하는 시간에는 음료를 마실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물류센터는 법적으로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 시설을 갖출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냉난방, 휴게 시간 보장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쿠팡은 지난달 국회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한 달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10일부터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쿠팡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7명. 하지만 쿠팡이 중대재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급성 과로사와 노동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수정입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국내 이커머스 산업의 중심이죠. 쿠팡의 물류와 배송 시스템을 둘러싼 노동 환경의 문제가 연이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야간 배송, 또 최근에 일어난 물류센터에서의 사망 사고까지 노동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수정 기자가 이 문제를 단순한 현장의 사례가 아니라 산업구조, 또 제도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봤다고요. 네. 쿠팡은 로켓 배송으로 국내 유통 기준을 바꾼 주역인데요. 취재 과정에서 빠른 택배 속도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맞군 시스템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노동에도 휴식은 보장되지 않았고 10수년째 그대로인 수수료 구조와 불합리한 고용 시스템 등 다양한 문제가 혼재돼 있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노동 환경의 핵심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우선 노동 시간과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요. 저녁 9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당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 강도 역시 단순 배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분류 작업, 반복 배송, 프레시백 회수 같은 복합적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서 체감 강도는 더 높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에 10수년째 그대로인 수수료 구조는 노동자들을 더 과로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는데요. 물류센터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 냉난방 시설 부재와 휴게 시간 보장 미흡 등이 기본적인 부분이 다 제외돼 있는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환경은 여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동시간과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 야간 근무 문제도 짚어주셨고 특수고용직 구조로 인해서 노동자에게 책임은 집중이 되는데 권한은 없다. 이런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노조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택배 노조와 공공운수 노조와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예. 공통적으로 속도만 강조하는 시스템이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특수고용직 퀵플렉서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 26분, 월 평균 근무 일수는 23.2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와 폭설에도 배송이 진행되는 비율은 77%에 달하고요. 근무 불이행 시 불이익을 경험한 노동자가 4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유럽처럼 노동과 노동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쿠팡에서만 5년 동안 현장 사망이 27명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5명 이상이 사망을 한 건데 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부분에 속하는 냉난방 시설의 부재가 제일 1번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고요. 예. 휴게 시간도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고강도 노동이라는 점을 이제 짚어봤을 때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된다는 점이 계속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과 계약직 그리고 일용직 중심 구조가 노동자의 권리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취재 과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를 한참 있다가 발견해서 그대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쿠팡이 이에 대해서 개선 의지가 있나요? 네, 얼마 전 청문회에서 쿠팡은 냉난방 시설 개선이나 근로 강도 완화 이런 것들을 약속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사망 사고가 2건이나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오는 10일부터 실태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야간 노동이나 휴게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속도 우선주의, 또 불합리한 시스템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노동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 되고는 있는데요. 택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새벽 배송을 긴급 물품 중심으로 제한하고요. 주간 연속 근무제 도입과 분류 정리 인력 투입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우선 보장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건강에 취약한 시간인 0시에서 5시까지는 업무를 좀 제한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비자의 편익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업계와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착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까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수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